이제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11%가 넘게 떨어졌죠? 그럼 뭔 일이 생겼냐? 뭔 일 있냐? 이거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별일 없어서 그래요. 너무 별일이 없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올렸던 거죠.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거. 시장이 기대했던 게 이런 건데 보면은 일단 인도량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텍사스, 베를린은 아직도 지금 장비 테스트 중이죠? 아직도 최종 승인. 요거 아직도 모르고. 텍사스, 모델 Y 생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최종 인증? 서티피케이션이 나야 된대요. 그러면 고객에게 전달 가능. 근데 1분기 내에 할 거죠? 1분기 내에 희망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불확실하니까. 결국 뭐냐면, 구체적인 시기 언급은 없었죠? 불확실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기존 공장. 프리먼트 60만 대 지금 가능한데, 60만 대 넘을 것 같다. 넘길 것 같다. 뭐 대략 이런 뉘앙스로 했죠. 상하이. 특별한 구체적 언급 없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사이버 트럭. 올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적어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었다. 사이버 트럭 이거 좀 컸죠. 그 다음에 또 큰 거. 저가형 모델 25,000불 테슬라 없다. 신공장 없다. 올해 말부터 부지 검토. 근데 테슬라는 사실 금방 해요. 기가 텍사스도 그 기반 공사부터, 그러니까 땅 공사부터 시작해서 1년 만에 테스트 모델 Y가 나왔죠. 생산품이 나왔다고. 땅 공사부터 1년 만에 차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려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또 7번 FSD. 이것도 구체적인 건 없었죠. 일단 뭐 향후 몇 달 안에 중요한 개선. 이것도 잘 모르겠고. 4680. 이것도 구체적인 없었는데 이제 1분기에 텍사스 모델 Y에 탑재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양산 시작한다는 건데 문제는 베를린은 2170이죠. 그러면 생산량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슬라봇 등 신사업. 테슬라봇 너무 좋아했죠. 이거 오히려 악영향이 됐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무슨 테슬라가 이제 봇 회사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걸 또 어떤 언론에서는 되게 확대 해석했다고요. 테슬라가 이제 뭐 자동차는 내팽개치고 봇에 뭐 신경 쓴다. 이런 식으로 또 돌려가기를 시전했는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를 너무 모르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진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거의 모든 미래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미래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었다. 특히 신차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신차종 없다. 이유로 달았던 게 기존 모델들 생산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 기존 모델들에 대한 인도량 증가에 대한 비전이 좋았어야 됐는데 올해 인도량 가이던스가 작년에 재탕이었죠. 뭐죠? 50% 이상. 이번에 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런 단서를 달긴 했는데 결국 작년에 재탕이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하나 우려만 더해졌죠. 공급만 부족. 우려만 거의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그 작년 가이던스 재탕에 공급만 부족 우려만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기존 사업의 성장성, 원래 하던 테슬라 사업의 성장성도 잘 모르겠고 신사업도 비전 제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망감이 매도를 불렀고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그러다 패닉셀까지 나온 거다. 뭐 롱 포지션의 청산도 있었겠죠. 롱 스퀴즈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겨우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지지였던 $900의 전고점이죠. 전고점 지지선이 뚫리면서 패닉 매도 물량이 함께 나온 거예요. 급격한 주가의 하락과 함께 장대 음봉과 함께 심리적 그나마 저항선이었던 전고점의 지지선이 깨지니까 장대 음봉 그냥 쭉 나와버린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거죠. 패닉셀. 그런 패닉셀이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나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 시장도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시장도 안 좋고 한데 어제 보통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영향이 조금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거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게 지금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죠. 별로 관심사항은 이거죠. 이게 진짜 관심사항입니다.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문제가 없냐?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문제가 없다면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런 단기적인 기술적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죠. 그거는 주가와 상관없이 팔아야 됩니다.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되었다면. 근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신차종이 전혀 없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테슬라 보호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죠.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왜냐면 테슬라의 지금 실적에는 걔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실망감, 기대감을 완전히 꺾으면서 실망감을 증폭시키기에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심리적인 영향이고, 당장의 실적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도량 예상치입니다. 인도량 증가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인도량 예상치, 가이던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재탕 플러스 공급망 문제의 우려를만 추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사실 50%의 인도량 성장도 엄청난 거죠. 누가 회사가 매년 50%씩 성장을 합니까? 이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PER이 270이에요. 순이익 대비 주가가 270배, 굉장히 흔히 말하는 고 PER이죠. 이 밸류에이션을 감당하기에는 50%의 성장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도 했었냐? 작년 요거죠? 작년 2021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갈게요. 요 날입니다. 이때도 올해 2021년에, 작년이죠? 2021년에 향후 수년간 50%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50% 성장으로는 그때 테슬라의 PER은 더 높았죠. 그때는 아마 몇백 그냥 넘었을 건데, 그런데 50% 이상 성장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쭉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에 들어와서 2022년에도 50% 성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작년 이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냐, 결국. 작년에 2021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실제 인도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죠? 87%. 50만 대에서 93만 6천 대였나? 3천 대였나? 하여간 8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나중에 알았죠. 이때만 해도 50% 성장할 줄 알았는데 87%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87% 성장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높은 87%까지는 아니더라도 70%, 그 다음엔 60%, 그 다음에는 55%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차종도 없고 신사업도 없고 한데 인도량도 50%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같은 일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은 테슬라의 가치는 망가진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제 테슬라는 망가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2021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21년보다는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요런 급등은 나중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 큰 차이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인도량 예상치 적중률의 최강자죠? 최근 예상치를 보면요, 2분기에 2.6% 적게 맞췄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적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3분기에도 2.6% 적게 맞췄고 4분기에는 3% 적게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올해 몇만 대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냐? 164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2%, 3% 실제보다 적게 맞췄던 트로이 테슬라가 164만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은 얼마냐? 135만 대. 요게 한 딱 50% 성장한 거죠. 그러면 트로이는 164만 대, 시장은 135만 대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EPS 추정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마진 증가한 이유로 뭐를 들었죠? 네, 코스트 다운과 인도량 증가.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가 마진 증가의 이유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EPS 추정치는 요거 차이보다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 규모의 경제란 건 뭘까? 자,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한다고 해보세요. 한 번에 소량씩 사는 사람보다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으로 파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러분이 가게를 차렸다고 해볼게요. 고깃집을 차렸는데 하루에 한 테이블 들어와. 손님 한 테이블 들어와. 그리고 다른 가게 차렸는데 거기는 10테이블이 들어와. 그러면 손님이 10배 차이니까 수익성이 딱 10배만 차이 날까요? 훨씬 더 차이 나죠? 왜 그러냐? 월세 내야지. 그 다음에 알바 인건비 줘야지. 본인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지. 전기세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손님 얼마 안 들어오면은 그 고기도 조금씩밖에 못 들여와요.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비용도 비싸지죠. 그래서 2배 많이 팔았다고 해서 이윤이 2배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진은 훨씬 더 차이 나요. 그래서 135만 대를 팔 때와 164만 대를 팔 때는 수익성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올해 135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의 EPS 예상치는 어떻게 되냐?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요게 불과 엊그제 찍은 스크린샷입니다. 2022년에 9달러 73센트입니다. 그런데 불과 요거 얼마 안 돼요. 1월에 찍은 겁니다. 1월에만 하더라도 8달러 80센트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지금 10달러 23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135만 대일 때 10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건데, 그런데 시장 예상치인 요 135만 대를 그대로 쳐준다고 하더라도요. 135만 대 그래. 그대로 쳐준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테슬라 실적 예측할 때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거죠. 테슬라의 주요 수치들을 가져와서 평균에 입각해서 최근 추세를 감안해서 약간의 보정만 더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보시면은 제가 원래 예측했던 게 농협 EPS 2달러 81센트였습니다. 실제로 얼마였죠? 2달러 54센트.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페이롤 텍스 3억 4천만 달러를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달러 80센트. 요 방법이 언제나 제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지껏 했던 테슬라 실적 예측 영상 과거 거 한번 다 보세요.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 평균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항상.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135만 대로 잡아줘도 11달러 50센트입니다. 11달러 50센트. 그러면 시장 예측치가 지금 얼마였죠? 시장 예측치가 10달러가 좀 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9달러 73센트였어요. 그럼 135만 대로 잡아줘도 평균에 입각해서 실적 예측을 하면은 11달러 5센트가 되고 50센트가 되고 지금 현재 시장 예측보다 10% 이상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트로이 테슬라가 164만 대를 얘기를 했죠. 그럼 164만 대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164만 대로 계산을 하면은 14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EPS 예상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시장은 10달러 23센트였나요? 이건 뭐 거의 40%가 차이가 납니다. 40%.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요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사업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 신차종도 없고. 그러니까 실망감만 큰 상황이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된다? 이거다. 이거. 시장의 예측과 실제 테슬라가 낼 실적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14달러를 기준으로 PER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아까 PER이 얼마였죠? 270이었죠? 그럼 지금 이제 800달러라고 치고 14로 할게요, 그냥. 57. PER이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50%만 성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65%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도 60%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도 55% 성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전기차 침투율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7.4%로 급장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신차 기준이고 기존 차까지 하면 아직도 뭐 터무니없이 낮고 신차 기준으로 해서 7%까지 성장을 했고 올해 아마 10% 11%까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냐? 도입 곡선으로 치면요. 지금 여기가 20%예요. 어답션 커브로 치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출발. 지금 안전벨트 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벨트. 다들 안전벨트 매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도입입니다, 도입기. 테슬라는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빅테크들 어느 기업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는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시장은 135만 대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164만 대 이상을 저는 170만 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도할 거고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EPS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시장 예상은 10달러가 조금 넘는데 실제로는 14달러, 저는 15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보다 40-50% 높은 EPS가 나올 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2021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때만큼 이런 급등은 없겠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안목의 차이. 여기서도 시장은 몰랐죠? 50% 성장할 거라 그랬죠? 근데 87% 성장했죠? 이렇게 됐죠. 그 안목의 차이가 결국 테슬라의 가격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시장은 지금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쌀 때 540달러 때 이거 540까지 갔죠. 540달러 때 줘도 안 산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2배 넘게 1240달러 됐는데 사겠다고 난리야. 이게 이성적입니까? 540대 안 사다가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사겠다고 난리예요. 그럼 지금 다시 이때는 사겠다고 난리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안 삽니다. 가격이 또 떨어지면 안 사요. 이러한 안목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투자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문이냐? 정말 시장이 그 정도로 모를까요? 에이 설마 시장이 이 정도로 모르려고? 160만 대가 넘게 판매되는데 135만 대밖에 못 팔 거라고 예상한다고? EPS가 14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10달러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에이 설마 시장이 그 정도로 모를까? 정말로 시장이 똑똑했다면 애시당초 하루에 10%나 주가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애시당초.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신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다? 그냥 조울증 걸린 바보입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하루에 10%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울증 걸린 바보예요.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팔던 사람은 뭐예요? 지금 테슬라의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헐값에 내던진 거죠. 여러분이 테슬라를 더 사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지금 테슬라를 살 거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헐값에 작년처럼 내던지고 있는 상황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요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될 거란 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를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품 명품을 파는 매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샤넬이 있는 거야. 가짜 명품 매장인데 거기에 진짜 샤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샤넬이. 근데 그 주인이 그게 카운터핏인 줄 알고 그냥 가품인 줄 알고 헐값에 팔아요. 그럼 그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 나는 그게 진품인 줄 알아.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석상에 갔어. 근데 보석상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큐빅인 줄 알고 팔아요. 근데 나는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떨까? 또 해볼까? 여러분들이 미술품 파는 데 갔어. 미술상에 갔어. 근데 거기에 진품 고흐의 그림이 있어요. 진짜 고흐의 그림이 있다고. 근데 그거 주인이 그게 진짜 고흐의 그림인 줄 모르고 가품의 가격에 팔아요. 모조품의 가격에 팔아. 그럼 난 그걸 볼 때 가슴이 어떨까? 설레지 않을까요? 나라면 엄청 설렐 것 같아.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죠. 가품 매장에서 진품 샤넬을 카운터핏인지 알고 팔고 있어도 내가 그걸 진품인지 못 알아보면 못 사죠. 그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한 구분 능력이 없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품, 가품 구분 능력 없으면은 가격에 휘둘린다. 왜 그럴까? 그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요. 비싸게 팔면 진짜인 줄 알다가도 남들이 갑자기 싸게 팔면 가격이 싸지면요. 어제까지 진품인 줄 알았던 거를 가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본인만의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비싸게 팔던 걸 싸게 팔면 진짜인데도 가짜로 보여요. 왜냐면 내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에 휘둘리는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 1240달러 부를 때는 와, 이 주식 진짜인가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800달러 부르니까 가짜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남들이 미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팔 때 싸게 사서 그거를 다들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성공이에요. 다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였죠? 단기적으로는 조울증 걸린 멍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은 모릅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고. 거기에 경기라는 변수가 있죠. 경기라는 변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사람들이 요럴 때는 안 팔겠죠? 요럴 때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 사이클? 그거는 뛰어넘어야죠. 그거 이상으로 봐야죠. 경기 사이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경기 사이클 더 너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머리는 좋아도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들은 탈락합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들이 성공하냐? 머리가 좋은 투자자? 아닙니다. 통찰력은 약간만 있으면 돼요. 지금 그냥 요런 거 요즘 정보 다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서 약간의 통찰력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내심을 겸비해야 됩니다. 약간의 통찰력과 이걸 겸비한 투자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성공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